제가 준비한 2위와 6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당 보좌관 출신으로 이 해당 파일을 입수했다고 알려진 장성철 소장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장성철 소장은 이례적으로 예상을 깨고 어제 오늘 여러 언론 인터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건을 어디서 입수하셨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저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주던 제가 되게 신뢰하는 정치권의 한 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 공개하겠다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은 제가 공장장님이 원하면은요. 이때 생태탕처럼 한 3일 정도 시간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그냥 깎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예상을 깨고 본인 목소리를 좀 더 키우는 장성철 소장인데요. 이현정 의원. 네. 윤석열 X파일이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의 얽힌 의혹보다 더 심각하다. 다음 장도 제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20가지가 된다. 생태탕처럼 한 3일 정도 시간을 달라. 그러면 다 공개하겠다. 내용을 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쪽에 좀 이야기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조국 윤미향 의혹보다 더욱 심하다. 일단 조국 윤미향 의혹은 이미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의혹이라고 보다는 현재 기소된 내용이죠.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이미 1심에서 심판받은 내용도 있고요. 그 내용과 지금 이 장성철 씨가 봤다라는 지금 의혹은 아무렇게 사실관계가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또 확인해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조국 윤미향 의혹과 지금 윤 총장의 파일에 있는 내용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심하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즉 하나는 이미 사실관계로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그다음에 이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과 아무런 확인 관계를 거치지 않은 내용과 똑같다. 자, 그래서 이게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장성철 씨의 생각이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 즉 본인 스스로가 이건 사실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20가지나 된다. 뭐 20가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의혹이 20가지나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쓴다라면 그건 객관적 증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장성철 씨는 지금 이 처음에 본인 제기한 이후에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이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 공개를.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출연하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NS 글을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삭제했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본인이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뭐죠?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려면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아니라 책임을 져야죠. 아니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정치평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 안 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저 법적으로 다 책임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공개를 해야죠. 그 책임을 안 지면서 공개를 하겠다? 이거는 무슨 그런 이야기가 다 있죠. 저는 그래서 장성철 씨가 저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그동안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고 정치평론도 오래 했다는 분이 이런 사실관계, 사리관계를 모르면서 아니 공개하겠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달라. 누가 문제없게 합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름 걸고 공개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심판받고 사실관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예. 얼마만큼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위법 사유를 조각할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번 주에 첫 질문부터 꽤 격양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뭐 격양능이 아니고 제가 그냥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다는 건 본인도 어느 정도 뭐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면 실제로 엑스파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법적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토요일 날 이제 저게 처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저도 이제 놀래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예. 장 소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상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내용을 제가 어디서 입장 모르니까 안 알려줘요.
뭐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장성철 소장 입장에서는 본인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저 파일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장 소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걸 신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 전체가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윤 전 총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은 그건 판단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얘기 나누고 있듯이 이게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하는 것은 공개가 된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저희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짜리 각각 윤 전 총장 본인 의혹, 그리고 윤 전 총장 처가, 그러니까 배우자와 장모 의혹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사실 장모의, 그러니까 이 논란 있잖아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사실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검찰 수사에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 다 밝혀질 일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X파일 내용이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수사를 하고 다 공개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이제 재판까지 갔다면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무슨 X파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수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장모든 이거는 법적으로 또 가려지면 되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장성철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오늘 그렇게 많이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달라? 뭐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다 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미 본인이 장성철 씨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윤석열의 X파일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거나 근데 찌라시 수준을 가지고 X파일이라고 말하거나 예. 이 두 가지 전부 다요. 그 다음에 뭔가 윤석열 총장 측에 치명적으로 뭔가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거 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된다고 보여지고 명예훼손죄. 예, 사후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내가 진실을 위해서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했다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검찰에 미리 갖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본 파일은 누구로부터 받았고 출처가 누구이고 이러니까 증거를 보존해 달라는 증거 보존 신청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내용을 다 까셔야 됩니다. 본인 말대로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정미경 의원님이 지금 장성철 소장에게 바로 지적과 반박을 네.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성철 소장이 여기 계신 정미경 의원에게 반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예,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성철 씨 아군 맞습니까? 진짜 아군이라면 그리고 진정 이 X파일이라는 것을 입수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건네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부에게 넘겨주고 대응책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군이겠죠. 저 협박한 적 없고요. 제가 정미경 의원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정미경 의원한테 2개 다 드릴게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공개하세요. 저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개하세요. 질문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정 의원님. 저 장성철 소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이제 수법을 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제 곧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당하면 수사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지우고 수사받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다면 정말 저건 무거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저한테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검사한테 갖다 줘야죠. 그리고 우리 제도에 그 증거 보존 신청이 있다니까요. 보존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먼저 지금 검찰에 가셔야 될 분이 그걸 왜 저한테 준다고 얘기하는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폭탄을 일단 다른 사람한테 좀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저 말을 하게 됐냐면 최고위원 발언 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뭐라고 올려놨냐면 그 우리 아군이 아군 진영에다가 수류탄을 던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분이 아군인가? 장성철 씨가? 진짜 아군이라면요. 이게 만약에 X파일이 진짜 본인이 뭔가 중요하다, 이거 X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지도부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주고 대응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아군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분은 아군 아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성철 씨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저한테 주시려고 했으면 본인이 이렇게 SNS에 이렇게 글 쓰기 전에 저한테 줬어야죠. 분란을 일으키기 전에 저한테 줬어야죠. 본인이 이미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준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장성철 소장은 본인 인터뷰에서 주장하기를 윤 전 총장 측과도 연락을 해보려고 해서 주려고 했는데 뭐 그쪽에서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까지 걸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이미 본인이 그 SNS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했다니까요. 이미 만약에 범죄로 치자면 이미 기수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오픈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제가 오픈한다거나 우리 앵커님이 오픈한다거나 우리 서 변호사님이 오픈을 해버리면 참고인 조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법적으로요? 받은 게 이거냐? 그렇죠. 법적으로. 그때 이렇게 받은 게 이 문건이냐? 이 출처가 그거랑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거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장 문제없는 사람이 장성철 씨예요. 그러니까 장성철 씨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다 오픈해서 그거를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장성철 소장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도 추가 인터뷰에서 건넸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요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자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5천만 국민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얼마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권 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은 그 저한테 전해준 분이 어쨌든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 줬다고 했어요. 어떤 기관의 힘이 좀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부터는 또 장성철 소장의 또 개인적인 추측까지 좀 더해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권 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기관이 개입했다. 장 소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장성철 소장하고 이제 같이 방송도 하고 또 같이 패널로 이게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또 나이도 똑같고 해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게 믿은 것 중에는 결국 이게 자금 흐름, 돈의 흐름이 쫙 나타나 있더라. 근데 이 돈의 흐름은 결국 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게 권력기관, 금융을 감독하는 볼 수 있는 이런 데 권력기관 외에는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봤을 때 아까처럼 이게 자금 흐름 때문에 집권 여당이 관련된 권력이 관련된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추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치적으로만 좀 비판하면 첫째는 이제 본인이 방어하기 어렵다 이런 이게 주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이게 본인 보고 방어해달라 했습니까? 본인에게 방어는 더 나은, 더 훌륭한 법률가가 방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방어하기 어렵다는 게 마치 기정사실화 시키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이현종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이게 왜 조국 윤미향하고 비교합니까? 이거는 이게 본인들 의혹이 수사가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척하나 제가 보기에 본인 의혹은 많지 않아요. 주로 이게 척하나 부인 의혹은 남의 의혹이고 아직 수사도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왜 같이 저는 비교되는지 그 점이 정치적으로 아쉽고요.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는 저는 정미경 의원님은 이제 명예훼손의 기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거는 이게 여당에서
만들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찌라시니 뭐 받았고 이게 자기 느낌을 적은 거잖아요. 예. 본인이 생각에는 방어하기 어렵다, 심각하다. 본인의 생각이지 어떤 이게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서 윤석열 총장 명예훼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죄는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본인의 생각이라도 보세요. 찌라시 수준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찌라시 수준 정도 가지고 이건 X파일이다. 엄청나게 크게 부풀렸잖아요. 확대하고 과장했어요. 그런데 마치 생각을 교묘하게 담아가지고 그걸 팩트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예. 정 의원님하고 서 변호사님은 법 해석이 좀 다르십니다. 이게 장 소장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윤석열 파일에 대해서 이게 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서 변호사님 말, 정명 의원님 명예훼손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만약에 장성철 소장의 주장대로 이걸 여권의 일부 기관에서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고 본인이 받았고 이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보다 여권에서 만들었다, 제작했다. 이건 좀 큰 문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만들었다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그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지만 양측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을 앞두고서 상대 진영의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자료들을 수집하는 건 맞는 겁니다. 여기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의 경우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그거 정말 큰 문제죠. 그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관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행동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도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소장의 말의 뉘앙스 자체가 뭐 기관이 개입한 것 같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뭐 예를 들면 자금의 흐름 이런 걸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를 안 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파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장 소장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기관이 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주장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엑스파일을 또 아까 그 이재명 지사도 요약본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장진영 변호사도 이걸 본 모양입니다. 받아봤다. 소위 증권가 사설정보시 수준이다. 잘못 공격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똑같은 엑스파일을 만약에 봤다면 해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두 분 다 정치권에 뭐 하루 이틀 있은 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정치부 취재를 하면서 많은 엑스파일을 봐왔고 또 많은 엑스파일 취재를 해봤고 또 그 유통경로를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요 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면 아주 그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적어놔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혹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사실관계들이 나중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경우 뭐 당장 얼마 전 선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엽 파일이라든지 20만 불이라든지 기한건설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건 또 국회의원들이 나와 주장했는데도 아닌 걸로 밝혀진 겁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방송에 나와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분은 자기가 확인한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장성수 소장이 무슨 기관이 개입한 것 같다 이런데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 기관이 개입했다는 근거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해서 기관이 한 것 같다? 이거는요 그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기관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분들이 하나 툭툭 던지는 게 이게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거 듣는 분들은 저 정도 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갑다 이것도 생각을 하세요. 바로 그걸 노리는 게 바로 이게 흑색선전입니다. 이 네거티브라는 게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선거 때 여야가 마찬가지로 서로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대선 때 되면 또 이런 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는요 책임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장성수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그동안 평론가라 해서 방송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려면 아까 정미영 의원 이야기하듯이 검찰 갖다 줘야 돼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사람이 기관인지 밝혀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니겠어요? 국세청, 국가정보를 했다면 책임져야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당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저렇게 주장을 방송에 나와 주장을 했으면 본인도 책임져야 되고 해당 기관도 명예회복을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현정님, 제가 계속해서 장성철 소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실제로 본인이 엑스파일을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봤는데 이거 여권 기관에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추측성 발언 본인이 책임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을 예. 어떤 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기들끼리 사적인 모임에서 받는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공중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르죠. 제가 예를 개인적으로 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방송이나 이야기 똑같이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책임 소재가 그렇죠. 다르다. 제가 기사를 쓸 때 그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그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죠. 글쎄 그렇게 못 씁니다. 서 변호사님, 장성철 소장의 이 발언이 혹은 SNS 글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예. 이 해당 엑스파일 논란이 장지영 변호사의 말처럼 이게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득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이게 그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 잘못된 이게 찌라시로 네거티브로 이렇게 계속 일관하다 보면요. 오히려 상대한테 이제 그 역효과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별명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찌라시에 보면 대호 프로젝트도 있어요. 대호 큰 호랑이 프로젝트. 근데 저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공격하면요. 호랑이 등에다가 날개를 달아줍니다. 예. 오히려 이게 저는 역효과가 나서 제대로 이게 공격하려면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잘못된 찌라시로 이게 계속 공격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아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방송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